자리에 앉으셔서 저희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계시니까요. 감독님 제일 먼저 착석하셔서 감독님부터 부산국제영화제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백종열이라고 하고요. 독전2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부산영화제는 제가 이렇게 참가자로 나오는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하네요. 맨날 관객으로만 앉아있다가 아무튼 반갑고 영화 잘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떠셨는지 심태나게 말씀해 주시면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분두분씩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발성을 해도 돼요?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영화를 보셨죠? 네. 아이고야, 참, 예. 떨리네요. 어떻게 보셨을까 싶고 하여튼 오늘 즐거운 지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승원입니다. 예. 아침에부터 이제 어제 와가지고 일정이 좀 빠듯해가지고요. 혓바늘이 있어서 지금 알보치를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혀에 한 3분의 1이 좀 굳어가지고 발음이 비읍한 점 양해해 주시고 할 때가 즐겁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쾌유를 바라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큰칼 역할의 배우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영화제 또 찾으신 또 소감 한번. 네. 저도 오늘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처음 독전2를 보게 됐는데요. 같이 여기서 봤어요. 저기. 어떠셨어요? 관객으로서. 여운이 남는 영화더라고요. 저 영화가 지금 좀 마음이 허해요. 약간 이렇게 구멍 뚫린 것처럼 쓸쓸하게 끝나서 뭐랄까 이 마음이 참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좀 쓸쓸합니다. 오늘 그 쓸쓸함의 정체에 대해서 저희가 GV 동안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승훈 배우님. 안녕하세요. 서영란 역할 맡은 오승훈입니다. 들리세요? 여러분들 들리세요? 네. 네, 이제 들립니다. 네, 부산영화제 찾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영화의 안에 내용들을 또 이야기들을 차차 또 좀 해나가겠지만 저희 약간 마지막 장면에 지금 엔딩 크레딧을 보고 나니까 뭔가 그 모든 사람들이 게다가 할렐루야 노래와 함께 이게 흰 배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그 마지막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신 앞에서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신 엔딩 크레딧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엔딩 크레딧을 작업할 때 사실은 제 전작도 마찬가지였지만 콘티를 그리기 전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사실은 세팅을 해놓고 들어갔던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극중의 그 배역과 실제 그 배우의 모습을 교차를 시키려고 했던 작업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편집을 해 나가면서 극중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엔딩 크레딧 한번 만들어 본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이 빌리버이잖아요.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텐데요. 각각의 캐릭터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쫓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에 나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최고봉인 우리 원호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는 뭐 꼭 잡기를 원하는 자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꼭 잡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그런 집착, 거기에서 많은 것들의 어떤 복합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노르웨이 가는 동안에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가는 거지? 나는 무엇을 쫓아가지? 그게 락과의 엔딩을 하고 나니 정말 갈 데도 없고 어디로 또 그렇게 내가 맹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겁도 나면서 굉장한 허탈감도 있으면서 근데 그 역할에 주어진 질문인데 계속 연기를 하는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떠한 해석 없이 내가 느끼는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 캐시천을 계속 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자식이 나를 그렇게 쏘더라고. 그래서 그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끝 또한 그렇게 끝내줘서 고맙기도 하다. 제가 만약에 이걸 책으로 읽었으면 쓸 때 이렇게 누군가가 끝내줘서 그 공허함과 방황이 너무나도 남아있을 법한데 그래서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생각에 좀 여운이 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번에 독전 2에서는 캐릭터적으로 좀 더 풍부해진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브라이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자기가 이 선생이 될 수 있다고 뭐 믿는 사람이죠. 예, 사실은 뭐 1편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2편에서 비록 뭐 몸이 좀 성치 않았지만 뭔가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해소된 듯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충족될 만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연기하면서 1편보다는 사실 2편이 사실은 더 훨씬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약간 빌드업 되는 게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렇게 비워졌던 부분들이 메꿀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연기하면서 좀 이것저것 해볼 수 있었던 뭐 그랬었던 것 같고, 또 뭐 1편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죽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뭐 크게 이제 세계관으로 보자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원호, 또 뭐 이제 또 이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무게균형 이런 거, 그리고 1편에서 사실 브라이언이 뭐 죽었다 이렇게 뭐 설명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네, 뭐 정확하게 관뚜껑 닫는 장면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캐릭터적인 면에서 뭔가 하나의 어떤 좀 악의 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또 다른 또 역할이 있지만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배분을 좀 시켜놓았던 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섭소천 큰 칼은 사실 처음에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어서 배우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캐릭터를 좀 다가갔을까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앞서 그 질문에 이어가자면 또 섭소천 큰 칼은 무엇을 좀 믿는 사람, 무엇을 쫓아가는 인물로 생각을 하시고 연기하셨나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얘기하자면 소천이라는 캐릭터는 그 이선생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고 싶고 가족이 되고 싶었던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구체적인 전사까지는 영화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선생에게 선택을 받아서 키워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소천은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건데 이 선생은 그냥 쓰임새로밖에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오는 어떤 사랑받고 싶은데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진아림에 대한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에서 내면의 아이가 굉장히 잘 자라지 못한, 거기서부터 꼬여버린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좀 설정을 잡고 좀 발전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승훈 배우님, 같은 질문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 락이라는 캐릭터를 또 좀 새롭게 또 우리에게 그 얼굴을, 새로운 얼굴을 또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오승훈이란 배우가 생각했던 어떤 락의 방향성, 락은 어떤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놓고 연기하셨는지요? 6살 때 컨테이너에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뭐 어떤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많이 담긴다고 생각하지만 락의 삶은 멈췄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하고 뭐 제가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고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겠지만 원호라는 존재가 둘의 서사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정말 락이라는 인물한테는 정말 큰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의 어떤 맹목적이고 공허한 저 비어있는 저것이 나에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어떤 감정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락에게.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원호를 만났을 때, 선배님을 만나뵀을 때, 나눴을 때 진짜 저도 많이 위로를 받는, 락으로서 위로받는 그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멈췄다는 게 뭐가 진짜 멈추진 않았겠지만 온전한 삶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단 한순간 그 대사 있잖아요, 선배님. 내가 이 선생 할 테니까 나 잡아줄래요? 그 한마디에 락의 모든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원호가 그걸 안아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인물이고, 네. 원래 독전이 이렇게 되게 좀 서정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했는데. 슬픈 영화 보셨어요? 독전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효주 배우가 얘기하신 대로 사실 마음이 지금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요. 아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네요. 아니 아닙니다. 저도 피곤해요 지금. 영화가 왜 그러지? 이상한 내가 생각했던 영화가 아닌가? 브라이언은 실제적으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사실 계속 웅크린 자세로 연기를 하셔야 네. 돼서 사실 마음의 편안함은 있으셨을 수 있겠지만 뭐 신체적인 편안함이죠. 그거는 굉장히 계속 제가 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그런 다리의 편안함. 그렇죠. 등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있는데. 네. 아니 그거는 번외로 치고 네. 이게 이런 영화였나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직 안 보셨군요. 왜 저는 안 봤어요? 보시면 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보시고 나서 저희 다시 얘기할까요? 진짜. 아니 네. 이게 뭐 딴 얘기지만 오늘 이 영화를 한효주 배우만 봤어요. 오자마자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순간 영화가 안 괜찮나? 왜 이상해? 아니 근데 너무 좀 뭐가 이렇게 좀 다른 영화 찍은 거예요 지금? 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구멍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그런 게 영화인 있었나 것 봐요.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엄청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제가 찍으면서 이런 영화 할 줄 몰랐는데 진짜 그렇다, 이상해요. 영화를 잘 만드셨네 그거. 백 감독님께 한번 좀 이렇게 여쭤봐야겠다는 막 생각이 듭니다. 헛헛하고 막 네. 어떻게 이거? 이거 상업 영화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상업적인 재미도 굉장히 큰 영화이고요. 명료한 영화이기도 한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런 먹먹함 같은 것들을 갖고 그런 거예요.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 영화. 마이크 좀 잡고 얘기하세요. 이 영화 굉장히 명료한
명료한 영화고 네, 네. 1편보다는 훨씬 더 스피디 하시고 아주 직선인 영화였는데 그쵸, 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지금 기분들이 다 안 좋으신가? 뭐 이렇게 아닙니다, 처음에 아닙니다.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일 거예요. 자,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뭐 프리퀄, 시퀄이 아닌 정말 미드퀄 그 중간에 어떤 공백이라면 공백 혹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줬던 어떤 부분들을 채워 넣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좀 해소시키는 부분이 컸던 영화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어떤 작품에서 내가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나만의 또 인장을 찍는 부분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독전 1을 보고 독전 2에서 감독님 생각하셨던 그 뭐랄까 유산과 그리고 나만의 부분들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GV가 이 영화 끝나고 바로 이어진다고 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 네. 때 조금 탐탁치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네. 혹시라도 이거를 좋게 보셨던 관객분들에게 이 남아있는 잔진동이 조금 몸에서 계속 진동이 사그러질 때까지 말을 걸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저기 생각이 그런 분 있었는데 계시잖아요 지금. 그쵸? 바로 이어붙어서 이제 저 영화에 대해서 해체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그쵸. 그런 것들이 좀 기분이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미드퀄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퍼즐링 작업이었거든요. 네. 1편이 워낙 그 용산에서 태국까지 갈 동안 사이를 건너뛰고 그다음에 엔딩도 무언가 여운을 남기기 위한 이제 생략 열린 이런 결말을 만들어 놓으셔서 관객분들이 그걸 좋아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중간에 퍼즐을 끼울 때는 제가 판단하고 있고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목적과 정확한 구체적인 답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가 믿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게 틀리고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사자들은 자기가 맞다라는 신념만의 목적지의 끝까지 가서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그 자기한테 몰려오는 그 허탈과 그 쓸쓸함을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노르웨이 그 별장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작게든 크게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원호도 이해를 하고 서영락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원호를 이용했죠. 그렇죠. 자기가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호를 이용했고 원호도 그걸 알고 왔고 이런 각자들의 목적지에 다다르고 난 후에 그 허탈함을 견디지 못하는 일종의 겁쟁이기도 한데 그 서영락은 이런 모습들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허술한 모습, 그런 본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호의 어떤 굉장히 사소한 동작 자체 조금 인상 깊게 봤었는데 세상을 떠난 동료 후배 덕천이하고의 전화 통화를 다시 듣고 그리고 이 사체 이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것을 이렇게 줍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 디테일이 원래 콘티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들인지 아니면 조진웅 배우님께서 그 순간에 만들어냈던 어떤 행동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한 미장센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감독님의 디렉션이었고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원호의 감정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모아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참 좋은 디테일한 디렉션이었다.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 있었죠. 그런 연기를 할 때는 상당히 신명납니다. 그래서 독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이런 디테일한 감정들, 깊이 있는 감정들을 표현할 때 상당히 오히려 더 굉장히 뭐 힘들고 그럴 것 같지만 즉 원호는 괴롭겠죠, 힘들었겠지만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는 상당히 신명나고 즐거운 지점이 있는 거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한번 그 지점을 딱 찍었을 때 그때 오는 어떤 신명감이 있어서 아마 그런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감독님께서는 컨티넨티브도 정확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 찍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촬영을 하시는데도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깜짝 놀랐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뷰티 인사이드를 보면서 한효주 배우의 왼쪽 얼굴을 너무 사랑하는 감독님의 어떤 한효주 배우 얼굴 컬렉션 같은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독전2에서는 가장 한효주라는 사람 낯설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아까 오픈 토크 하시는 거 제가 멀리서 유튜브로 잠깐 보긴 했었는데, 어떤 그 신체적인 부분들이나 실제로 막 머리털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긴 머리가 아니라 약간 개털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걸 만들거나, 전체적인 룩과 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상당한 공을 들였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떠한 디테일들을 좀 상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지문에 한 줄이 너무 잔인하게 써 있었어요. 이렇게 그 몸에 말랐는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근육 위에 그 흉터. 감독들 참 잔인하죠? 그거가 참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벌크업되는 운동을 하면 그냥 막 먹으면서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체지방까지 빼면서 근육을 또 완전 이렇게 잘게 조개야 되니까 그걸 운동해 나가는 과정이 진짜 독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적으로는 감독님이 막 이상한 안경도 씌우고 이만한 안경. 결국 그게 이 선생의 안경이었던 거. 그렇죠. 네. 이제 자기가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에게 유일하게 준 유산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꼭 끼고 다니는데, 일부러 더 더럽게 보이려고 막 지문 일부러 더 많이 묻혀가지고 안경알 큰데 그 닦으면 닦지 말라고, 그거 막 자기가 생각한 건데 왜 닦냐고 감독님이. 그래서 더 더럽게 막 어떻게든 더 더럽게 보이려고 엄청. 그 이빨도 사실은 좀 이게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하니까 차도 많이 마시고 할 거고, 그래서 좀 누런 이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특수 분장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이빨이 좀 부자연스럽고 좀 두껍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다닌 치과가 있는데 그 치과에서 혹시 이런 거 가능하냐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치과에서도 난생 처음 그런 걸 해봤죠. 근데 처음 만들어 올 때는 조금 크게 만들어져서 그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한 10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갔던 것 같아요. 제일 얇게, 제일 제 이빨처럼 누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떻게든 좀 더럽게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비주얼에서 나오는 느낌들이 섭소천이라는 캐릭터를 완성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건 이미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큰 칼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굉장히 나른한 형태로 말을 하고 말도 굉장히 조용히 하고 표정 같은 것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유독 하림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사실은 진하림이란 이름만 나오면 계속 웃더라고요, 크게. 네. 그것도 어떠한 설정들이 있으셨던 거죠?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을 거고, 뭔가 버림받은 아이에서 선택을 당했는데도 또 그 안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성격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는 뭐에 가까울까, 여러 가지 유형의 성격 장애를 막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게 가장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 동안에는 막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이 사람한테 그 엄청난 막 찬사와 이런 걸 보내는데, 어느 한마디 딱 잘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 이 사람 죽여버리는 약간 그런 극적인 캐릭터를 좀 만들어보자.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사람이 진짜처럼 보일 수 있게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런 정신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좀 발전을 좀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 할렐루야 막 이런 이야기들 계속하는 거 보면 되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굉장히 자처하는 가짜 뭔가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혹시 좀 참고하셨거나 혹은 떠올렸었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1편에서 이미 그 있었던 구축했던 캐릭터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편에서는 뭐 온전한 몸이었다면 2편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그 데미지가 있는 이런 네.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됐었고 뭐 기본적으로 저는 참고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좀 노쇠한 예 많이 이제 병마와 오래 싸우다 보면은 이렇게 노쇠하고 아주 심한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그러든다 그럴까 뭔가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그라드는 사그라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좀 형용한 뭐 이런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죠. 1편에서와 달리. 근데 뭐 어떻게 됐고 여러 가지 뭐 저 여건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돼가지고 저는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그 예고편에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저희 어떤 자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라고 그럴까 예상했었던 제가 원했었던 거가 좀 그래도 충족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본 사람의 입장으로 굉장히 장렬하게 사그러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지막 장면은 뭐 저도 기억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이언은 그걸로 해소가 된 게 아닌가. 그걸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원래 이 사람은 뭐 이 선생이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니까 결국 뭐 영화 보셨겠지만 이 선생은 죽었고 나중에는 뭐 브라이언은 이 선생이 죽는 걸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는 이제 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배우로서는 여기 계신 다른 캐릭터들은 확장시키거나 좀 더 가거나 혹은 새롭게 등장하거나 였다면 오승훈 배우가 연기했던 이 락이라는 인물은 아무래도 전작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컸을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약간 전작은 좀 데스노트의 엘 같은 조금은 섹시하고 어느 정도 스타일리시한 부분이 좀 더 강조되었다면 여기서 보여지는 락은 사실 효주 배우님이 마지막에 느꼈을 때 그 공허하고 처연한 그 느낌 같은 것들을 사실 락의 얼굴이 좀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본인이 생각했던 서영락이라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다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아예 없었던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이 더 목적이었었나요? 둘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영락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했고요. 그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겪고 이 삶을 살아왔다면 어땠을지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직선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처연하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뭐랄까 아니지만 어차피 인간이지만 되게 어쩌면 신 같은 그런 태도로 뭔가를 자꾸 느끼거나 받아들이는 인물이라 생각하고 사실 감독님이랑도 서영락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표현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속에 담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디션을 봤을 때 감독님이 그런 면을 봐주셨다고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엄청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다가 서영락의 마음을 담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랑도 이야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캐릭터 이렇게 배우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저한테는 다르게 다가왔던 게 이 영화는 어차피 처음에 그 진아림을 연기하는 원호부터 시작해서 어떤 감독님이 그 전에 만드셨던 뷰티 인사이드의 123명의 우진 같은 느낌으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얼굴로 등장해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원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번에 오승훈 배우가 연기했었던 락을 굉장히 즐기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2개 정도 간단하게 좀 받아볼게요. 네, 여기 바로 2번째 줄에 가겠습니다. 네, 3번째 앉아 계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립니다. 제가 독전 원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독전 원을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 타투, 발목에 타투 원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투에는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브라이언 발목에 타투가 원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생긴 것 같더라.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이건 브라이언만이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아마도 개인적인 아마 취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거 말고 따지는 분은 없으세요? 잘랐어요. 아, 브라이언의 머리가 왜 잘랐는지. 네. 아, 그 머리요? 네. 일단은 머리 이제 변화를 좀 주고 싶었고 2편이었으니까 1편에서는 제가 똑단발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병상이 있으면서 좀 긴 머리가 됐고 2편에서는 좀 다른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노쇠하고 이런 모습, 또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름진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예.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저 뒤쪽에 네, 제일 끝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신 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네. 아유, 자분분께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만 그래도 저쪽이 보통 선택이 잘 안 돼서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1편을 안 보고 독전이라는 영화를 오늘 처음 관람했습니다. 원하셨던 관객이시네요. 네. 사실 저는 한유주 배우님 때문에 영화 예매했고요. 네. 영화 너무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부산에서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접하셨던 분들이랑 또 수많은 관객분들이 넷플릭스에서 N차 관람을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 영화의 여운을 좀 오래 느끼고 싶어서 네. 특별히 관객들이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포인트를 중점으로 두고 넷플릭스에서 시청을 했으면 좋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효주 배우님께 질문을 할까요? 어떤 환경에서 이 영화 넷플릭스 네, 독전 2를 만약에 오늘 저녁 때 제가 넷플릭스에서 이걸 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집안을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가장 좋을까요? 오래 남을까요? 네. 아니 혹은 누구랑 함께 혹은 혼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이게 사실 저도 오늘 극장에서 보니까 이게 딱 그 집중해서 봐지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이 큰 스크린에 좋은 음향에 이렇게 딱 앉아서 끝날 때까지 다리를 뜨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서 집중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넷플릭스로 TV로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일시정지도 있고 이렇게 뭐 하다가 또 딴 거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또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집에서 보면은. 근데 오늘 보면서 든 생각은 이게 과거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짧게 인서트로 들어가는 컷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사실은 독전이라는 영화가 되게 큰 액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오늘 보다 보니까 이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사와 이야기를 중간에 잘 따라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잘 따라가면 끝에 어떤 그 여운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놓쳐버리면 그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비록 집에서 시청하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끝에 여운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소천이 머리 날리듯이 리모컨을 그냥 날려버리고 네. 나서 머리 플레이 두고. 이후를 날려버리고 네. 꼭 필요한 건 뭘까요? 미취학 아동은 꼭 재우고 난 아, 미취학 아동은 꼭 재우고 난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진한 어떤 드라마를 갖고 있는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뭐 한 두세 개 정도 더 하지 말까요? 그래도 되나요? 아니, 사실은 시간 때문에. 그럼 관두시죠. 네, 하나만 더. 네, 그럼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네. 어디? 네, 그러면 여기로 갈게요.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네, 여기로 어디? 가겠습니다. 예, 여기 아, 바로 앞에 두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우선 들립니다. 네, 너무 잘 봤고요. 확실히 모든 캐릭터들이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그리고 효주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서사가 있는 이야기였고, 근데 이 2시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담아내기에는 정말 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앞서 배우님들도 자기 배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많이 분석하셨고 감독님도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넘치지 않게 촬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촬영 중에 배우님과 감독님이 그 장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진 일화가 있는지 관련해서 혹시 있다면 뭔가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된 어떤 장면이 있는지인가요? 네. 제가 지금 독전을 하면서 배우들과 의견이 맞았던 때와 맞지 않았던 때 물론 당연히 공존하거든요. 의견이 맞지 않았던 때는 무조건 우겨서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되셨죠? 네, 이것이 바로 지도 능력. 네, 여러분들 아마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크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곧 한 달여쯤 안에 독전2 넷플릭스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과 또 어떤 이런 궁금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오승훈 배우님부터 저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에게. 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저희 영화 봐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 영화 많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넷플릭스에 오픈했을 때 한 번 더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유리 배우님. 네, 오늘 영화 같이 함께 관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영화가 저는 너무 헛헛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게 해서 좀 놀랐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부디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돌아가시는 길은 쓸쓸하지 않게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승원 배우님. 아니 한참 덥더니 어느덧 진짜 쌀쌀해졌네요. 예. 오늘 저 한유주 배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날씨와도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예, 행복하시고 예, 영화 뭐 마음에 들면 홍보해 주시고 또 예, 뭐 그건 각자의 개취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조심히 예, 건강하게 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정희 배우님. 네, 영화가 좋으셨다면은 좋은 평을 좀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도 뭐 별로였다 싶으시면은 그래도 좋은 평을 남겨주세요. 이래도 이 영화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고이 본인만 간직하시고. 아무튼 11월 달 이제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거실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을 즐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제가 예전에 어떤 축구 감독님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짧게 한마디를 하셨냐면 승리해서 이기면 선수들의 공이고 지면 내 탓이다. 딱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제가 이해할 것 같은 순간이 지금이네요. 제 짐작이 맞다면 아마 저희가 지금 다음 달에 공개이기 때문에 제 짐작이 맞다면 거의 전 세계 최초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보시는 분들 또 여기 예매를 못하신 분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뒤에 이제 이야기들이 1편과 다르고 1편에 살이 붙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 조금 다음 달에 이걸 직접 만나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한데 아무튼 그걸 잘 관리하셔서 지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예.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안전하게 대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영화제도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